일상의 실천이라는 이름의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디자이너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테이크아웃 드로잉에서 발행되고 있는 신문과 또 이 공간에서 여기 분들이 기획하시는 전시 디자인 이런 것들을 맡아서 같이 협업하고 있는 디자인 팀입니다. 사실 오늘 저희가 여기 들어오면서 저희 둘이 이렇게 부담되는 자리였으면 안 한다고 할 걸 괜히 한다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는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준비한 거는 두 가지 프로젝트인데요. 하나는 이 테이크아웃 드로잉이라는 공간과 저희가 만나게 된 인연이 됐던 작업이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 공간에 들어와서 여기 레지던시를 하면서 진행했던 작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테이크아웃 드로잉이 문화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고 얼마나 소중한 공간인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보다 저희도 조금 어떻게 보면 디자인과 예술 혹은 사회적 발언을 하는 디자이너라는 조금 경계에 있는 디자이너이자 뭐라고 할까? 디자이너인데 그런 좀 다양한 작업을 하고 있는 디자이너들을 이렇게 포용해주는 공간이다라는 이야기를 저희 작업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미지가 정말 안 좋네요. 네. 저는 영국에서 좀 5년 동안 공부를 하다 돌아왔는데요. 저기 사람이 있다라는 이 문장은 2009년에 아마 한국에 계셨던 분들이라면 다 익히 알고 계신 문장일 겁니다. 이건 용산 참사 2009년에 일어났던 용산 참사에 대한 작업이고요. 제가 한국을 떠나면서 제가 가장 하고 싶지 않았던 것도 유학을 가서 내가 외국물을 먹고 와서 한국에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돼서 돌아오지 말자. 내가 한국에서 생각했던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어떤 가치를 그리고 그 가치를 디자인으로 표현하고자 했던 내 어떤 목표를 잃지 말자라는 생각에서 진행했던 작업입니다. 이 작업에 대해서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작업을 하게 됐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용산 참사 유족분들의 사진인데요. 가장 오른쪽에 계신 분이 유족분 중에 한 분인데 저분이 자기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그 남편분의 영정사진도 없이 장례식에 참석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사진을 보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자기 남편의 사진 한 장 없이 장례식에 참석했을까 이런 궁금증이 들었고, 그때부터 이 분들에 대해서 조사하고 또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면 할수록 이것이 단순히 용산에서만 일어난 어떤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중국이라든지 나이지리아라든지 브라질 이런 곳들에서 너무나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소위 말하자면 아주 폭력적인 재개발과 그것으로 인해서 좀 처참하게 쫓겨나고 있는 세입자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곳 테이크아웃 드로잉에서도 아주 비슷한 현상을 목격을 했고요. 그래서 더 어떻게 보면 2009년에서 2015년으로 넘어오면서 이 한국 사회가 어떠한 경각심도 없이 그대로 이런 세입자와 재개발의 관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에 소름이 끼치기도 했습니다. 제가 집중했던 거는 보이진 않지만 이 유족분들의 삶, 그리고 아까 함성호 건축가님이 말씀하신 그들이 일상적으로 살고 있는 이 공간,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들, 그들의 사연에 대한 것에 더 집중을 했습니다. 영국에서 이 용산 참사를 봤을 때 너무나 많은 언론들이 이 공간이 용산 4구역이 재개발이 되고 있고 용산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와서 때를 쓰고 있고 또 그런 과정에서 얼마의 손실이 있었고 이런 어떤 자본의 논리로만 그 사건을 보도하는 걸 보면서 그곳에서
살았고 또 자기 일도 아닌데 용산까지 와서 이 목숨을 걸고 투쟁을 했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궁금증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은 굉장히 사적인 이야기들인데요. 뭐 이거는 양희성이라고 하는 그 돌아가신 분의 부인이 자기 남편이 그 시위를 가기 전에 자기가 된장국을 해서 마지막 식사로 줬고 그거를 먹고 가는 모습을 봐서 자기가 그나마 기분이 좋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네, 이런 어떤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작업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 영국에서 알고 지내던 어떤 음악가와 함께 협업을 했고요. 이분들의 이야기를 그 음악하시는 분에게 들려드리고 그분들의 이야기, 그들의 목소리를 하나의 음악으로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이게 이제 작곡이 된 악보고요. 그 악보에 아까 보여드린 그들의 이야기를 이 악보의 레이아웃 따라 얹어서 이것을 연주가 되는 어떤 장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터프레스를 사용해서 이 이야기를 만들었고, 그래서 저렇게 저 뮤직박스라고 하는 작은 장치인데 저 장치에 아까 그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저기 뚫려있는 구멍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연주가 됩니다. 이제 저 소리가 어떤 아름다운 선율이기도 하지만 또 그 사람들의 가까이서 이렇게 박스를 돌리면 그분들의 이야기를 읽고 또 들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돌아가신 분들 5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때 제가 하려고 했던 것은 이게 안 되네. 네, 하여튼 이 앞쪽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레터프레스를 사용해서 글자를 찍으면서 처음에 굉장히 진했던 글자가 여러 번 반복해서 찍으면서 저 글자의 어떤 농도가 흐려지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이게 하나의 악보이기 때문에 그 구멍의 개수도 첫 번째 가장 진했던 글자에는 온전한 구멍을 뚫고 구멍의 개수가 점점 개수가 점점 적어지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어떤 1년의 텀이라고 했을 때 2009년에 저렇게 선명하고 누구나 다 용산 참사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었지만 지금 6년이 지났을 때 제가 사실 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도 굉장히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용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말 아무도 모르고 20명의 학생들 중에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저한테 굉장히 충격적이었고요. 근데 2009년에도 아마 2015년이 되면 그러니까 몇 년의 시간이 지나면 너무나 쉽게 우리가 망각해버릴 거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치를 통해서 그런 너무나 쉽게 망각하는 우리의 어떤 그 무책임한 기억을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치로 작업을 했고요. 또 이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그 현장에서 직접 목격했던 재개발은 이것이 우리가 보통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을 때리거나 밀치거나 이런 것이 사실은 일상에서 굉장히 심각하고 큰 일인데 이 재개발 현장이라고 지정된 그 장소에서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쉽게 폭력이 정말 일상처럼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폭력의 질감을 이 종이 위에 일종의 건물을 연상시키는 거대한 종이 위에 구현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다 불에 타서 돌아가셨는데 그들의 어떤 죽음을 상징하는 목탄을 사용해서 아까 보여드린 그들의 이야기를 종이 위에 써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자가 써졌고요. 저 글자를 그래서 사람들이 이 작업을 볼 때 가까이에서는 어떤 재개발이라고 하는 어떤 거대한 폭력의 질감을 접할 수 있고 또 한 발 떨어져서는 이분들의 이야기를 저 장치를 통해서 접할 수 있는 어떤 작업을
했습니다. 이 테이크아웃 드로잉하고 제가 인연을 맺으면서 저한테 굉장히 의미 있었던 일이 작년에 일어났는데요. 이 작업은 용산에 대한 작업인데 제가 영어로 작업을 했고 또 영국이라고 하는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공간에서 전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 테이크아웃 드로잉이 그 해방촌에 하나 치읓이라고 하는 작은 서점을 오픈하면서 지하 공간을 갤러리로 사용하기로 했는데 그때 첫 그 개관 전후로 이 작업을 초대해 주셨고 제가 그곳에서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저한테 특히 의미가 있었던 거는 이 전시 때 이 용산 참사 실제 그 유족분들이 오셔서 작업을 관람하셨고 또 뭐 아직까지 관심을 갖고 기억해줘서 고맙다 이런 말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치읓에서 전시했던 장면이고요.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돌아가서 재작년에 제가 처음 테이크아웃 드로잉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요. 그때 본인을 처음부터 저한테 삼성이라고 하셨는지 최소연이라고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만약 삼성이라고 했다면 제가 그냥 끊어버렸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삼성이라고 소개하시는 분이 이 작업 용산 참사 혹은 또 제가 했던 뭐 탈북 여성에 대한 작업이라든지 그런 어떤 좀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다라고 전화가 왔었고 그 인연으로 저희가 이 테이크아웃 드로잉의 레지던시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여드릴 작업은 저희가 레지던시를 하면서 진행했던 작업입니다. 저희가 작업을 했었던 거는 난생 여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작업을 했었는데 이거는 그 테이크아웃 드로잉 최수연 대표님께서 저희하고 작업하기 전에 난민 혹은 그 난민에 관련된 분들하고 컬러 워크숍이라는 거를 진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컬러 워크숍은 이제 그분들에게 어떤 컬러 차트를 고르게 하고 그리고 그분들의 어떤 기억이나 그 감정이 이제 그 세계에 이제 적용이 되면서 그 인터뷰를 하고 그걸 기록한 작업이었는데요. 이걸 이제 난생 여권이라는 하나의 오브제를 통해서 다시 시각화하는 것들을 저희한테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난민이라는 게 우리나라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때 처음 알았고요. 그게 굉장히 놀랍기도 했고 또 그걸 몰랐다는 거에 대한 좀 부끄러움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이 작업을 시작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이 난센 여권이라는 거는 이 프리드슈프 난센이라는 분이 난민들을 위해서 만든 국제 신분증 같은 거고요. 실제로 45만 장 정도가 이제 발행이 됐었던 실제로 쓰였던 이제 난민들의 여권이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작업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전에 컬러 워크숍이라는 걸 진행을 하시면서 그 워크숍에 참여를 하셨던 로넬이라는 분이 이제 그 방글라데시에 있는 준머족에 대한 기록을 책으로 내고 싶다고 하셨고 이제 그 책의 디자인을 저희들이 시작을 하면서 일종의 이 작업의 워밍업을 할 수가 있었죠. 이런 식의 작업을 진행했고요. 이때 이제 컬러 워크숍에서는 색을 단순하게 뭐 분홍색, 빨간색 이런 식으로 규정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그 색을 직접 명명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색이 그분들의 일종의 얼굴로 작용을 했었던 워크숍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난생 여권이라는 것을 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 전에 저희가 이 컬러 워크숍하고 이어지는 작업이었기 때문에 색을 무엇이라고 규정을 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색은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었을 때 그것은 뭐 이렇게 여기에 이제 뭐 착색이 되어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의 빛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거는 난민들을 연상했을 때 복잡하고 혹은 불안한 어떤 희망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작업을 시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이제 그 난생 여권이라는 거를 저희들이 이제 시각화해서 보이기로 했는데
이 여권을 정말 뭐 실제 쓰여지는 여권에 어떤 모티브를 차용을 해서 이 화면하고는 색이 많이 다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색들이 굉장히 불안하게 뒤엉켜 있는 표지를 가진 난생 여권을 저희들이 시각화했습니다. 네, 색이 정말 이상하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 빛이라는 것에 대한 뭔가 의미를 전달을 하기 위해서 어떤 문장을 정하고 그리고 난민분들을 실제로 지원하거나 아니면 그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6개의 장소를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그 장소와 관련된 어떤 지금 보시는 아직 얼마 동안은 빛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다라는 문장을 각 장소마다 나눠서 그거를 다시 또 시각화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난민분들을 지원하는 식당도 있었고요. 그리고 미얀마의 어떤 교육 사업을 하는 그 단체도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 난민분들을 숙식을 지원해주는 센터도 있었고요. 총 6군데를 돌아다녔는데 지금 방금 보셨던 그 문장들을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제 그 교육 사업 한국에서 있는 책들을 미얀마어로 번역을 해서 이제 그쪽에 이제 보내주시는 분들인데 책과 관련된 그리고 거기에서 교육과 관련된 곳이라고 해서 우리라는 단어를 이런 책을 놓을 수 있는 책장 혹은 선반의 형태로 이렇게 재해석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각 장소마다 돌아다니면서 이 글씨가 원래는 빨간색인데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총 6군데에서 의미들을 모아서 이렇게 포스터 작업을 했었고요. 그래서 아직 얼마 동안은 빛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는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전시한 형태를 구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맨 처음에 보셨던 그 난생 여권을 가지고 실제 이제 한 14군데 그 더 확장된 이제 난민 관련 장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재미있었던 거는 이 난생 여권을 이 현장에서 발급을 받으면은 실제로 관객분들은 14군데를 돌아다니면서 그 14군데에 해당하는 스탬프를 이렇게 도장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실제 출입국 그 관리소를 이렇게 지날 때 보는 도장처럼. 그래서 작년 저희가 7월 초에 여기 한남동 바로 이 장소에서 작업을 이제 공개를 했었는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전면에 그 스탬프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전달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2달 동안 여기 저쪽에서 여기 스태프분이 여기에서 이제 난생 여권과를 담당을 하시면서 여권을 발행을 하고 또 스탬프를 여기서 직접 찍어볼 수 있게 공간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게 이제 난생 여권에 가장 상징할 수 있는 일종의 기호였었고요. 저것은 어떤 확장되거나 혹은 또 어떤 지표를 가리키고 있는 나침판의 개념, 그리고 그것이 N자로 다시 보여지는 약간 일종의 로고 같은 개념으로 저희들이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셨던 그 메시지들을 1층 벽면의 양쪽에 부착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가장 대표될 수 있는 사이트를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있었던 작업들을 이 2층 올라가는 곳과 2층에 약간 축소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장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때를 인연으로 테이크아웃 드로잉 신문을 작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때부터 총 이제 4번째, 이번에 나온 이제 한남 스타일, 신재현 작가님의 한남 스타일 4번째 작업이었는데, 사실 이 작업을 진행을 하면서 상당한 부담감을 느꼈었어요. 근데 이게 뭐 어떤 정치적이거나 뭐 사회적인 문제에 우리가 어떤 뭐 발언을 한다라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라기보다는 저희가 동의하고 있는 어떤 문제의식을 디자인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자칫 가볍게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부담감들 때문에 작업을 진행하는데 좀 심적인 부담감들이 작용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진행했었는데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그 강제 집행 그 당일에 이제 그 싸이 측에서 밤새 와가지고 이렇게 쳐놓고 간 3m 가량의 이제 펜스였고요. 저희는 이제 이거를 철거를 해가지고 여기 옥상에다가 이제 가지고 있다는 스태프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실 멀리 갈 필요가 없이 이 이미지가 지금 하남 스타일이라고 이제 명명되어지는 어떤 지금 이 테이크아웃 드로잉 사태의 어떤 본질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서 이걸 이 그대로의 어떤 질감을 가지고 작업을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고소공포증이 있는데 옥상 3층, 2층 여기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작업을 진행했고요. 스태프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다시 철거된 펜스를 바닥에 놓고 사진을 찍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깨끗하진 않지만은 정서가 드러나지 않은 이 펜스 위에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이 테이크아웃 드로잉 이 사태에 대한 어떤 감정을 좀 더 거친 질감을 통해서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텍스트나 소개 없이 단순한 어떤 목적만 전달하는 표지 혹은 포스터의 형태가 됐고요. 사실은 이거는 적극적으로 드러낸 표현 방법은 아니지만은 앞쪽에 있는 게 이제 펜스라면은 이제 건축에서는 이제 비계라고 하는데 이제 현장에서는 아시바라는 이제 철골이 쇠파이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면에는 저기에 보이시는 어떤 그 선들이 그 어떤 비계의 형태를 좀 은유할 수 있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메타포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네, 저기 있는 저 엽서의 검은 면이 사실은 빨간 면인데요. 저 빨간 면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앞쪽에서는 펜스이지만은 뒤쪽에서는 뭔가 이제 부당함에 저항하는 어떤 일종의 레드카드라는 개념을 가지고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제 작업을 했던 것들을 보여드리는 건 여기까지인데요. 사실 저희가 여기 보여드리지 않았던 저희 내부 작업 중에서는 저기 제주도의 강정마을에 대한 작업들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안타까웠던 이제 세월호에 대한 작업들도 있는데 사실 항상 작업을 하면서 디자인이라는 게 뭔가 갑작스러운 변화를 가지고 올 거라고는 저희들도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은 게 사실이에요. 근데 적어도 그 디자인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을 끊임없이 놓치지 않고 발언을 하고 또 사람들이 몇 명이라도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기억을 할 수가 있다라면은 사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바라보고 있는 디자인의 가능성은 어쩜 그런 작은 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작업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